한국, 맥주 이런 쪽 식료품 수출도 40% 인상 급감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은 여러 산업 분야에서 수출이 반토막 나고 있고 무엇보다 도쿄 올림픽을 앞둔 일본에게 관광 산업에 대한 타격은 결코 간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베가 지자체하고 지금 지자체 어떤 민원들에 대해서 버거워하고 자꾸 뭔가 밀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결국에 이 도쿄 올림픽과 연관된 관광 산업에 대해서는 일본도 어느 정도 아킬레스건을 갖고 있다. 한국 국민이 이 정도로 뭉칠 거라고는 그 정도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이고 두 번째 포인트는 결국 향후 한국 경제에 미칠 방향성인데 결국 그게 관광이던 반도체 소재던 디스플레이 소재던 뭐 식료품이던 뭐 맥주던 중요한 건 파는 사람은 일본이고 사는 사람은 한국인. 이 상황에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소재 같은 경우에 일본이 안 팔겠다를 선택함으로써 어떤 선택을 한 거죠. 안 팔겠다라고. 그럼으로써 한국에 타격을 주는 방법을 택한 거고 나머지 식료품이나 관광업 같은 경우 우리가 한국이 안 사겠다라는 선택을 하면서 일본에 타격을 주는 건데 자 같은 얘기라는 거를 느끼셨을 거예요. 쉽게 생각해보죠. 결국 불매 운동이던 일본의 수출 규제던 다 판매하는 사람은 일본이고 구매하는 사람은 한국입니다. 결국 안 팔면 일본 손해예요. 물론 단기적으로 이런 핵심적인 소재들에 대한 폴리이미드나 불화수소나 이런 거에 대한 중복 투자비가 한국에서 지금도 발생하고 있죠. 더 발생되겠죠. 하지만 그거는 이미 공급처 다변화 및 국산화의 방향성을 갖고 시작된 이야기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로 예를 들면 이미 공정의 90% 이상을 국산 불화수소로 돌리고 있고 이번 달이면 100%를 국산 불화수소로 물론 그게 디스플레이 산업 같은 경우에 저순도라서 그렇다라는 전제가 붙지만 어쨌든 그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 방향성, 중복 투자에 대한 방향성은 이미 시작된 이야기예요. 그게 지금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 중복 투자가 다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의 한국의 피해가 감소된 후에 국산화 및 공급처 다변화가 대만이나 또 중국에서 지금 많이 끌어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완료가 되면 결국에 일본이 원래 우리한테 뭐 100달러 팔았다 그렇다 치면 그 50달러 정도는 그냥 매출이 없어지는 거예요. 일본은. 이용객이 떨어지는 거고 고객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장기적으로 일본은 산업의 매출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빠르게 대처하고 있고 경제 전쟁이라는 게 안 하면 제일 좋은,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서로 피를 보는 싸움이지만 이런 흐름이라면 결국 한국이 일본보다 덜 손해를 보고 일본의 피해는 치명적이고 막심할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상황을 한국의 일부 전문가들만 예측을 하는 걸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에서만 일부 어떤 언론에서만 이걸 떠들어댄다 하면 의심이 필요해요. 외신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하지만 일본의 내부 기업들은 지금 당장 못 파는 상황에서 더 다급하고 더 급박한 마음으로 언론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모리타화 간부 같은 경우에 계속되는 수출 연기로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막심해서 언론을 통해 계속되는 수출 재개를 일본 정부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을 제가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전혀 제가 각색한 바가 없습니다. 이는 스텔라 케미파 같은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이 일본 언론도 마찬가지로 지적을 합니다. 그럼 어느 언론이 지적했는가 말해줘야지 신뢰가 가겠죠? 유명 언론사 니케이 같은 경우에 일본의 한국은 제3위 교역 상대국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국과의 관계 악화는 그대로 일본 경제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제가 그냥 번역만 했을 뿐이지 한 단어도 수정하지 않은 그게 니케이에 정확히 실려 있습니다. 기사가. 결국에 한국과의 관계 악화가 일본한테 치명적이다라는 말을 니케이가 하고 있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한국의 손해일 수 있지만 결국 일본의 손해다. 이는 저희 돈 되는 라디오에서 계속해서 지적했던 부분이죠. 그럼에도 굳이 일본 기업과 언론사의 발언을 제가 빌려서 한 번 더 말씀드린 것은 이제 한국에서뿐 아니라 일본 내부에서도 볼멘 소리가 커지고 있고 이는 아베한테 엄청난 압박 요소로 작용한다라는 점입니다. 이 불화수소 측면만 봐도 현실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7월 일본이 수출 규제를 강화한 이후에 일본의 불화수소 국내 수입량이 크게 감소했는데 반면 다른 공급처, 다변화 예를 들자면 중국이나 대만이 대표적이겠죠. 그런 쪽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쪽 업체들한테는 당연히 호재죠. 또한 여기선 국내산도 어느 정도 그 파이를 차지하고 있어요. 수치로 이야기를 해보면 8월 대만산 불화수소 수입액이 약 250만 달러 정도 되는데 한 달 전만 해도 100만 달러도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뭐 2배 이상, 2.5배 이상 뜬 거죠. 그럼 일본 불화수소 수입액은 어떨까요? 당연히 급감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5분의 1 수치라고 봐도 그게 틀리지 않아요. 그것은 허가 건수를 봐도 그냥 감이 오시는 부분이고, 물론 여기에는 스텔라 같은 업체들의 우회 수출 물량도 있겠지만, 그거를 제가 뭐 일일이 제가 뭐 직접 거래 내역을 그래 기업들의 기밀 내역까지 볼 수는 없지만, 우회 수출 물량도 감안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대만의 오리지널 업체들 물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텔라도 일본 정부가 부담이 되기에 막대한 양을 우회 수출할 수는 없어요. 또한 국산화 비중이 높아지는 면도 작용을 해서 대만, 일본 그 수입액을 다 합쳐도 당초 수입액보다 좀 낮아졌어요. 그 이유가 국산화가 지금 어느 정도 활발하게 커버를 쳐주고 있다. 그게 수치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 자, 요 정도로 주제는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잡담 조금 하고 마무리하자면, 뭐 여러 가지 저희 채널에 일들이 있었는데, 즐거운 라디오라는 채널은 반도체 파트장, 저희 존경하는 반도체 파트장이 독립해서 만든 채널이고, 돈 되는 라디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처음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구독자분들이랑 제가 꾸준히 해가고 있고, 앞으로도 해갈 채널입니다. 그리고 경제 들려주는 여자라는 채널도 댓글에 제가 고정 댓글에 주소를 남겨뒀는데, 미국 유명 금융사에서 제가 유튜브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스카웃을 해서 채널 개설을 하신 분이고요. 이런 채널들은 전부 다 서로 동맹관계 채널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다들 서로 경쟁하기보단 도우면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한국 경제가 원래는 그 중국의 불확실성이 가장 컸죠. 이노트론이라든지 칭화윤이라든지 푸젠지나 같은 중국 반도체 업체들이 디스플레이처럼 반도체도 이거 적자로 돌려버리는 거 아니야? 한국의 반도체 산업도? 이라면서 우리들에게 좀 근거 없는, 그때는 그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개발되는지 R&D 현황을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중국은 워낙 폐쇄적이니까 화웨이 같은 어떤 방화벽도 있고 근거 없는 공포를 줬던 때가 있었는데, 역시나 중국의 반도체 산업 지금 박살나고, 지금은 물론 그게 트럼프의 영향도 컸지만 반도체 면에서는 중국이 그다지 한국에게 위협이 되지 못하죠. 뭐 파운드리 분야 SMIC 뭐 살짝 빼고는. 근데 디스플레이에서의 중국의 굵기는 생각보다 성공적인 것처럼 보이고, CATL을 앞세운 전기차 배터리 굵기도 LG화학보다 기술적으로 물론 1, 2년 정도 뒤처져 있기는 하지만 중국 정부를 뒤에 업은 만큼 꽤나 해외 수주도 따내는 모습이 단단해 보입니다. 이런 그러니까 힘을 모아도 모자랄 상황에, 그러니까 이런 지금 한국, 일본, 뭐 그 미국, 일본이 좋다는 게 아니라 힘을 모아서 중국하고 싸워도 모자랄 만한 상황에 일본이 갑자기 뒤통수를 때리면서 경제전쟁을, 사전 예고도 크게 없이, 물론 나름의 예고는 뭐 했다고 하지만 경제전쟁을 치른다는 면에서 한국 코스피가 제자리로 돌아올 정도로, 물론 한일 경제전쟁만의 영향은 아니에요. 미중 무역전쟁 그런 게 다 고려가 된 거죠. 그리고 제조업이 어쩌고 뭐 서비스업이 어쩌고, 저는 코리안 탑10이 지금 제조업 위주이고 미국 탑10은 서비스업 위주이고 코리안이 못 따라가고 있고, 약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거긴 합니다만, 갑자기 이런 어떤 불확실성을 하나 더해주는 그런 일본과의 경제전쟁을 치른다는 면에서, 저는 이 위기를 체질 개선의 기회로 여기고, 완전한 국산화 이후에 다시 한번 혁신을 통해서 좀 글로벌 시장에서 다시 어떤 이름을 내밀 수 있는 그런 한국을 간절히 보고 싶습니다. 이미 제조업 위주의 한국이 다시는 세계 산업에 진입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애널리스트들이 많은 요즘이지만,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 기업을 믿어주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에게 과연 미래가 있을까요? 가끔 돈 되는 라디오의 정치색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돈 되는 라디오의 정치색은 대한민국입니다. 앞으로도 돈 되는 라디오, 오로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